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화두는 제가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브랜드와 디자인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그 변화에 대한 기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다 일단 교육은 먼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와중에서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디자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 중심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인간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나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도 뭐 집사람이랑 결혼한 지 34년, 35년이 돼가지만 일단 내가 안 걸려야지, 만약에 와이프가 걸렸다 그러면 저 빨리 격리시키고 제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식이 걸렸다 그러면 빨리 그럼 격리시키고 나랑 어떻게 차별을,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서 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해질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접근이 이제는 여러 사람이 아우르는 것보다는 혼자 개인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그 디자인계의 어떤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네. 아니 그 서로 왔다 갔다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인 전공이긴 하지만 이게 요즘 디자인이 경계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레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저블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 레벨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죠? 서비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꼭지에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연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경 교수님이 이제 그 세 꼭지 중에 네. 제가 잘 분류를 했나요? 그러니까 네. 공간, 제품, 서비스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 공간의 이슈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박사 학생 중에 한 명이 중국에가 이제 우한에 사는데 지금 6개월째 못 나오고 좀 있고, 최근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가장들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그리고 주말에 내내 자고 또 가고 하니까 별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계속 집에 있어 보니까 소파도 불편하고 모두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바꾸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리빙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제 집에서 남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실에 있으면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치이고, 또 침실에 가면 또 와이프가 계속 뭐 시키고.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들의 공간이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9평짜리가 아마 8평짜리인가 아마 미니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한 20% 30% 공간이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도 있다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굉장히 이 리빙을 편하게 하는 이슈들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한 디자인계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위기가 기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 4가지 키워드를 공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킹,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워킹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공간 요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다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리빙, 그죠? 리빙의 공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잠만 자고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그런 스페이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워킹과 리빙이 함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온 식구가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이 지금보다는 한 2배에서 1.5배 정도 더 커져야 되지 않나, 그런 니즈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교수님 아까 말씀 남자가 갈 곳이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디맨딩이 되는 거죠.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래야 되지 않나. 이게 앞으로 이게 코로나가 해결이 되더라도 일반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집과 회사와의 그런 공간적인 경계와 차이가 거의 무너졌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요. 앞으로 브랜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개인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인 1브랜드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상당히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크게 4꼭지였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에 대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에 대한 그 예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략이나 앞으로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듯이 앞으로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4꼭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점프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시기가 그냥 이렇게 쭉 적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삽시간에 벌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땡겨져서 오고 뭐 내년 정도면 시작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리거가 된 거죠. 코로나가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런 트리거가 된 것 트리거 같아요. 역할을 방아쇠를 당긴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에 아주 익숙하고 아주 뭐 불편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학생들이 그래요. 네, 저희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곧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휴먼 팩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어떤 분이 제일 잘합니까? 제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생각을 열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수용을 하시고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에서 일하는 걸 선호를 하시는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의 첫 번째가 엠퍼타이즈고 한데 그 엠퍼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 입장이 아니라 이게 내가 저 입장이 됐으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상상력, 무한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은 그 디자인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원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고, 현업에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난 이런 고민이 있다. 앞전에 기획을 선행하는 디자이너가 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먼저 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감히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즘 프레젠테이션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말을 짧게 하고 그냥 do it, listen to me, 끝 이랬는데 지금은요 저도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감성적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아까 그 이성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난다.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시는 게 디자이너의 역량이 이 사람이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동원해서 한 번에 모든 그림을 홀리스틱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끼리는 감성으로 그것이 좋다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제 의사결정자는 뭐 사장님 딸내미가 한 것도 아니고 딸이 했으면 무조건 이쁠 텐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봐서 좋은 거를 사장님이 한테 좋다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는 거를 자기들은 교육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는가,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에 가야 되는 방향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세심하게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고객 경험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하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하고가 저는 같은 거라고 옛날에 막 강의를 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리액티브한 거고, 그때 뭐 콜센터에 전화 걸었는데 뭐 삥삥 돌리다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이건 열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의 문제인 거고, 이 UX는 그 기업이 프로액티브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다 만들어줘서 그대로 따라가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커스터머 세티스팩션보다는 UX가 훨씬 그 고차원의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한 UX를 어떻게 기업이 실천하느냐, 살아남으려면 그게 저는 그 답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누군가가 하던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계속 한다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쉐어드 밸류를 만들어내는 회사나 개인은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오래 갈 거라고는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또 있고 해서 그 다음 미디어라던가 그 다음 준비해야 할 어떤 디자인적으로나 미디어적으로 그런 게 채널이 있을까 해서. 유튜버에서 그 되게 좋은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는 거죠. 그죠? 네. 플랫폼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인데,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인데, 내 이름을 걸고 아까 말씀드린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컴플레인을 하고 나는 뭐 디자이너를 아주 무시해, 뭐 기획팀은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있어,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거 못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 네가 알아서 해봐 다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코어 컨텐츠는 뭐냐면 지금 유튜버가 되게 좋은 예인데 이거를 지금 해라 안 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유튜버를 한다면 어떤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게 있다면 어떤 플랫폼에 얹어도 그분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고민할 거를 고민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까지 고민할 필요 없고, 지금 유튜버 시대에는 유튜브 열심히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컨텐츠를 찾아다니면 볼 때마다 여기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왜냐면 그 만드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라 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차별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서 많이 보면 이제 그만큼 안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가 다음 버전에 새로운 게 나올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고민을 해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고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제가 하는 키워드 3가지는, 하나는 크리에이티비티, 이노베이션, 이미지네이션, 요 3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이너들, 예술가들, 그 다음에 공학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하는 사람들도 크리에이티비티 얘기는 하고 있고요. 이노베이션도 뭐 기업하는 분, 기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네이션 넘어가면은 이제 뭐 교육학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 세 개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하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궁금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를 착 검색을 하면 뭐 테드 한 13분짜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구글 톡에 가서 한 1시간짜리 한 게 있고 어디 가서 또 뭐 패널 디스커션 한 게 있고 어디 가서는 그 웨비나 세미나로 한 2시간 얘기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를 이렇게 꿰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그 업계에 있는 교수님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그냥 학교 브랜드 파워로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아까 말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적절히 섞어서 가장 좋은 교육을 해낼 수 있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학교가 앞으로는 앞서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주제도 드리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오히려 미리 주제를 안 드리고 굉장히 전략적이시네요. 현장에서 이제 주제를 그러지 드렸습니다. 몰라요.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브랜드 프라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신뢰라는 부분이 아무리 뭐 초스피드 뭐 좀 이런 얘기를 해도 고객들이 원하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 기업이 정말 그 브랜드가 정말 프라미스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또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엠파시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엠파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을 하시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와 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또 두 분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날론 교수님, 배상현 교수님, 우리 이상미 대표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